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아니요, 이 밑에 거고. 예. 평소에 수업을 나름대로 정말 좋은 수업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갈등을 겪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한번 더 하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고 수석교사 활동하고 과정중심 강사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수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백워드에서 잠깐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강의할 이 백워드 수업은 백워드가 뭔지를 강의를 하면은 3시간을 해도 안 돼요. 3시간 정도.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절차가 과학적인 게 백워드인데, 근데 우리 체육에서는 진짜 백워드가 가장 필요합니다. 백워드가 체육에서는요. 그런데 그 백워드의 개념을 저는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0분밖에 안 되니까 백워드의 개념이 즉 평가를 앞에 갖고 온다 하는 것, 그게 왜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아시면은 오늘 이 강의에서 50% 이상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제 강의에서 백워드를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피드백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성공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면 나머지 50%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평가를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와 더불어서 어떤 피드백을 내가 주면은 아이들이 성공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쪽의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평가가 앞에 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학습 계획이 앞에 오고 뒤에 평가가 오지만은 백워드는 평가를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평가 계획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평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왜 백워드 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선생님 혹시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가정했어요. 시험 문제 혹시 출제하실 때에 서술형 평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일반 지필고사도 시험 문제를 내실 때 문제를 내가 미리 다 내놔요. 일일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 대비해가지고 따로 일부러 한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2시간 하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문제를 내가 내놓고 수업하는 거하고 수업을 하고 문제 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행동의 질이요. 문제를 내가 내놓으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A반에 가가지고 1을 가르쳤는데 B반에 가서 1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냈으니까 그만큼 행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행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평가가 하나의 수업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업 도구라 하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과 연결돼 가지고 또 수업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방에 오신 선생님들은 평가와 피드백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상세히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백워드 수업에서는 크게 3단계로 합니다. 저는 이걸 다 아시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크게 3가지 형태로 제일 위에 바라는 결과 확인하고 그 바라는 결과에 맞는 작은 내용들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피부라고 예를 뒀는데요. 배드민턴, 축구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탁구 해도 좋고 건강학금도 좋고요. 내가 이 단원에서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게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저는 늘 그 불만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데 영어 회화 한마디 이렇게 모아두고 나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은 같이 뭘 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나를 도와줬느냐고. 지금 우리가 체육을 하는데 내가 안동여고에 있잖아요. 아까 피구를 오늘 예시를 들었는데 피구 수업하면은 아직까지 공을 던지고 못 받는 애들이 60% 이상 여학생인데 던지기가 안 돼요. 받기 안 돼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9학년 동안에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이 던지기 받기인데 사실은 달리고 체육에서.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수업을 받고 난 뒤에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맞는 평가 계획. 그리고 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배고듭니다.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뭐 복잡하게 막 다른 데 가면은 파운데이션 하지만 체육은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수평기라고 해가지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체화되려고 하면은 우리 체육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빨간 줄 꺼놨습니다. 제가 핵심 개념하고 일반화된 지식하고 기능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 도대체 뭐야? 이거는 이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체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은 제일 왼쪽에 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쟁활동이다. 우리는 경쟁활동에서 뭐를 가르쳤느냐 잠깐 반성하는 겁니다. 뭐를 가르쳤냐면은 경쟁의 의미, 상황 판단, 경쟁의 협동성, 대인관계 이게 제일 핵심 내용입니다. 경쟁활동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일반화된 지식은 게임과 스포츠를 통해서 경쟁 구조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숙달된 기능과 상의해서 전략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 이게 일반화된 지식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걸 일반화된 지식을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석, 협력, 의사소통, 경기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경쟁활동은 이런 기능 활동들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경쟁 활동의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한번 볼까요? 요거를 우리는 반성하면 대부분은 언더직 상태에서 개인당 20개 치기하고 평가 끝내고 농구에 레이업슛, 세트슛 치고 끝내고 그죠? 배드민턴 서브 넣어가지고 짧게 길게 넣고 끝내고 그 단편적인 기능 측정을 끝내고 이 기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가면 그러면은 과연 배드민턴 시합에서 이 서브를 제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던가요? 시합이 제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전 과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전 과목에서 평가 방향이 4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 체육계 게 아닙니다. 전 과목에서 국어, 국수, 사과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우리 체육과에 맞도록 한번 바꿔봤어요. 요거를 요 조대로 하면은 우리 체육과에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실생활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실제 시합입니다. 실제 시합. 실제 시합에서 아이들이 그 시합 장면에서 과연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밑에 같이 있는 경험은 우리가 하는 평가가 아까 했잖아요. 언더패스 직상 한 개만 딱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잘 할 수 있는 애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성공 경험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교사가 좀 힘들더라도 성공 경험을 하려면 다양한 각도로 평가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성공 경험이 돼요. 세 번째는 집중과 반복 이걸 비구조하다 문제. 계속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체육과에서는 과제를 딱 세분화 해가지고 계속 반복 숙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통합적 사고로 가는 거는 아까 경쟁활동을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저것끼리라도 아주 서툰 거지만은 저것끼리 작전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진 이제는 평가 계획을 만들고 수업 계획을 짜야 됩니다. 내가 이런 방향에서 수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를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는 우선에 하게 되면 학습자 분석하고 교사의 철학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전형적으로 피구란 이 종목은 정식 우리 지금 종목은 아니지만은 지금 거의 일반화된 종목입니다. 특히 여학생 쪽에서는. 그런데 이 종목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애들이 활동하기 싫어하는 여학생이 공 피구를 하려고 하면은 들어가서 한 방 맞고 밖에 나와서 서가지고 있다가 공 옆에 와도 안 잡아요. 서가 있다가 종치면 박수 치고 들어갑니다. 걔가 했는 체육 수업에서 활동이라고는 맞고 밖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이런 장면들은 올바른 체육 수업이고 신체 활동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게 교사 철학입니다. 학습자 분석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학습자 분석이고, 그러면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요인을 제거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아까 네 가지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육과정 재구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에 제가 막 시도했는 게 이겁니다. 처음에. 근데 이거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웃대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못 나가게 했어요. 아웃대가 나가니까 안 되니까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더 이상 나가가지고 끝이니까. 그래서 아웃되면은 아웃된 사람이 밴드 한 개 손목에 차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민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웃되면 또 밴드 차고. 밴드를 항상 샀어요. 사과 통에 넣어놓고 아웃되면 나가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웃 많이 된 애가 자존감이 상해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룰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요 부분에 보면은 체크리스트에 정상적인 아웃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 부적절한 아웃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또 무리한 밖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상적인 아웃은 자기가 최대한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놓쳤어요. 그거는 전부 정상적인 아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평가에서 제외시. 평가에서 아무리 숫자를 100번을 하더라도 나중에 계산은 0으로 갑니다. 대신에 부적절한 아웃은 뭐냐면 아예 받으려는 의사도 없이 정면에 오는 공을 아까 우리 스님 했잖아요. 정면에 오는 공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피하느냐. 정상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피한다. 고개 숙이고. 이런 동작들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나오면은 부적절한 아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내가지고 지나가는 거 억지로 점프해가지고 받다가 아웃되는 거 이런 것도 무리한 아웃이 받기가 되고 요것만 구분 딱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도전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평가 계획을 제가 먼저 세웠거든요. 평가 계획. 그 중에서 평가 계획은 두 가지만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성취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 저는 이제 성취 기준에 달관할 정도로 이제 제 철학을 앞세웁니다. 앞세우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분은 성취 기준을 먼저 보시면 되고 그 성취 기준에서 경쟁 스포츠 경기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쳐야 되고 수비 전술도 가르쳐야 되고 복합 운동 기능 이런 경기 통틀어 할 수 있는 것 네 가지 딱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합 운동 기능에서 진단 평가하고 성장 평가 넣고 그 다음에 경기 기여도 넣고 마지막에 개인이 아까 했잖아요. 계속 받기를 나는 강조했어요. 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피구는 네가 성공 경험을 한번 받아가 성공 경험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넣은 겁니다. 자, 네 가지 넣는 평가 기준표를 열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한 번씩 스캔만 딱 하시면 됩니다. 총 합계가 100%예요. 그 다음에 성장평가 측정 방법입니다. 기능평가하고 성장평가는 조론식으로 해서 교사하고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애 보고 하면은 평가자가 다르면은 중간에 신뢰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자, 요거는 루브릭을 간단히 보시면은 총 8단계로 하는데 이 진단 평가를 첫 시간에 제가 하니까 그리고 평가에도 이 성적에 넣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로 좀 못하거나 일부러 잘하면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엉성하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3차 시에 넣었습니다. 1, 2차 시에 가르쳐주고 1차 시부터 성적에 넣으면 또 못하면 억울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2차 시 가르쳐주고 연습시키고 3차 시에 진단평가 하는데 1차 진단평가는 40% 중에 8%만 딱 반영하고 마지막에 성장평가는 2차에 동시에 해가지고 성장도 평가하고 2차 평가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올해가 32% 넣어가지고 똑같은 걸 2번 평가하는 겁니다. 2번. 요거는 3차 시하고 요거는 2차 시하고 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훈련하고 난 뒤에 성장했을 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능은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요런 평가 계획 구체적으로 다 세웠습니다. 저는 또 올 여름에는 다른 또 평가 계획을 또 많이 세우겠죠. 저 보면은 성장 평가 있죠. 아까 말씀드리는 거 3단계가 되면은 만점을 줍니다. 아까 진단 평가에서 뭐 4단계를 받았다. 최종에서 7단계 갔다. 그러면 3단계 올라갔으니까 만점 받는 겁니다. 만점. 그 다음에 아까 그 진단에서 6단계 받았는데 마지막에 8단계 뭐 2단계밖에 안 갔잖아요. 그런 애도 만점이에요. 더 이상 갈 거 없으니까. 계속 전부 다 만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바퀴 목표는 이거는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시합 중에 시합은 총 8게임 시입니다. 4시간 동안에 3팀 나눠가지고 리그전 하면은 한 팀당 2게임 하거든요. 2게임 하면은 총 8게임 됩니다. 8게임 중에 한 게임에 한 번만 받는 데 성공하면 이는 바퀴 성공 만점 따로 바퀴 목표 활동, 개인 목표 활동 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바퀴를 도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기여도 평가해가지고 경기 결과를 평가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세 팀을 나누면은 세 팀 중에 잘하는 아이들이 수준이 같아야 되니까 다 분산돼요. 그 경기 결과를 반영하면은 세 팀 중에 1위 팀은 잘하는 애가 관계없어요. 2, 3위 팀은 그 전체 점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돼요. 그 팀에 잘하는 애가. 개인적으로 팀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경기 기여도를 평가하면은 그 팀에서 팀은 졌지만은 그 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면은 기여도에서는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경기 결과 평가보다도. 그렇게 하려면은 이 경기 기여도에서 이 아이들이 기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하고 총 기여도는 여기 보면은 이 부적절한 것, 부적절한 행동하고 좋은 행동하고 나중에 상쇄하고 난 뒤에 남는 포인트가 12포인트가 되면은 만점. 그렇게 지금 평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12포인트를 만점으로 그렇게 했는 결과 나중에 이 결과표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염두에 둔 다른 지도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평가 계획을 먼저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실제로 이루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차 시에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부진화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야 돼. 던지고 받고 가르쳐줘야 돼. 3차 시에는 1차 기능 진단 평가한다. 그 다음에 4차 시부터 7차 시 4시간 동안에 8게임입니다. 아이들인데는 기초기능 움직임 연습 게임 이런 걸 통틀해가지고 기록 연습하고 그 다음에 8에서 11차 시는 실제 반영하고 그 다음에 12차 시는 성장평가 마지막 최종 기능 평가하고 13차 시부터는 정식 게임으로 한다. 그 다음 1차 시부터 13차 시까지는 피드백을 계속 가는 게 어떤 피드백 줄 것이냐. 피드백 계획은 이렇습니다. 보통 1, 2차 시는 잘 몰라요. 애들이 잘 모르면은 스캐폴딩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비계를 줘가지고 실제 애들이 던지는 요령이나 이런 게 개인 지도가 돼야 돼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잘하는 애는 떼놓고 안 되는 아이 위주로 스캐폴딩 피드백을 주로 들어갑니다. 부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되니까, 잘하는 애들인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잘하는 애들 여기가 연습 반복 연습시킬 거는 D조가 연습시키고 1, 2차 시에는 주로 3차 시 되면은 이제는 목표 참조 피드백을 합니다. 요 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참조 피드백, 중도 참조, 목표 참조하는 세 가지가 피드백 유형이 있는데 이 자기 참조를 하는 거는 개인 향상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니는 현재 지금 목표가 이건데 니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 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라고 애들인데 개별적으로 피드백 주는 겁니다. 중거 참조를 하는 거는 아까 부적절한 행동, 적절한 행동 했잖아요. 공을 던지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던지고 이런 자세로 던지면 이거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고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중거에 안 맞다. 중거에 맞는 쪽으로 가자. 이런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목표 참조를 하는 거는 마지막에 자신의 진행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까 12포인트인데 네가 현재 몇 게임 남았는데 네가 얻는 건 지금 5포인트밖에 없다. 그럼 상시하고 과연 네가 7포인트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너 모든 것에서 누가 외야에 나가고 누가 내야에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끼리 전략을 짜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요. 자, 이거는 한꺼번에 막 복잡지만은 1차시부터 13차시까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는 수업에서 항상 10분은 몸풀기 게임하고 10분은 딱 중요한 것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머지 게임식입니다. 그리고 성찰하고 끝내요. 제 수업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1차 시에는 몸풀기 게임 뭐식이고 뭐 2차 시에는 어떤 핵심 내용 가르치고 이런 거를 한목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적어놓고 요거 따라가지고 진도표만 좀 밖에 있습니다. 진도표 보고 7반 8반 같으면 어느 반이 했고 뭐 했고 안 맞고 모의고사 치고 빠지고 막 뒤죽박죽 됩니다. 딱 써놔놓고 전부 체크 다 해가면서 애들인데 해가 정 바꾸면 옆판에 가가지고 국어시간까지 빌려가지고 보강하고 들어갑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자, 학생이 참여하는 전략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수업에서 10분 몸풀기 게임 할 때 이제 타바타 애들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학생 체조 안 하고, 체조 대신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분 배우기 할 때, 아까 선생님 하셨잖아요. 이 모든 디딤 영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명할 때 가장 설명 시간 줄여야 되는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대형 7명 이렇게 쓴다. 얘 역할은 뭐고 얘 역할은 뭐다. 시작.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돼 가는 겁니다. 그래가 10분 가르치기 하고 10분 가르치기가 끝났으면은 이제는 시합 들어갑니다. 시합 들어가면은 한 모듬은 기록, 심판, 두 모듬은 시합. 저는 총괄 심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경기 기호도를 위해서 나는 이 수업에서 애들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피하지 않고 받게 하고 참여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은 항상 수준차가 엄청나거든요. 여학생이라도 강하게 던지나는 엄청 세게 던져요. 그럼 그 애들이 공차 무서워서 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8회 중 외야는 2명까지 나갈 수 있지만 1인 2회 이상 금지식이 있어요. 그럼 걔가 밖에서 세게 던지는 거는 피하고 안에 있는 애가 던질 때 받고 전부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보면은 요 보면은 이 위에 줄도 그러시면 밑에 중간 레벨의 애가 밖에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애가 던지면 받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게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런 걸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요 여학생끼리는 또 저기끼리 또 주고받고 잘해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목표 채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2번 못 주게 해놨습니다. 이런 법칙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조별로 딱 5장씩 내줘요. 내주고 아는 사람이 빨리 설명해라. 아는 사람이 설명하고 모르는 거 선생님이 같이 질문한다. 통합적으로 질문한다 하면 요거 교육하는데 요것도 10분 안에 끝납니다. 10분 안에. 그리고 저거들이 요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도록 저는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줬습니다. 부적절한 피하기 미혹하는데 저렇게 아웃되면 안 된다. 저거는 부적절한 피하기다. 무리한 받기 위해 타크하고 풀리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기록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결과 기록지인데요.
요 좋은 행동이 있고 저쪽에 나쁜 행동, 부적절한 행동들입니다. 전부. 그 좋은 행동 전체 속에 이 아이는 이 다운이라는 애는 공격 성공, 받기 성공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잘하는 애입니다. 저 이름 순서대로 요래 내려오는 실력수입니다. 실력수. 제가 다 해가지고 뽑을 때, 한 중간까지는 거의 실력수이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제가 팀에. 근데 위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아들이 아주 우수한 애가 이제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셨다. 두 번째는요. 이 애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은 애예요. 39, 18까지 나랬는데 받기가 겨우 턱걸이가 8대 있어요. 이 애들은 중간에 자기의 진도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한 피드백 안 받았으면은 뒤에 있는 이런 아가 같이 되겠어요. 얘들은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지고집시 안 나거든. 자, 몇 게임 남았는데 네가 받기 도전이, 받기는 따로 평가 10점이 있었어요. 8회. 총 8회. 무조건 받기 성공 8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얘들은 공격을 엄청나게 해놔놓고도 기여도는 만점 받았는데 받기는 만점 못 받았거든요. 잘하면서도 이런 애들. 그런데 실제 이런 애 보이죠. 밑에 못하는 애지만은 받기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19점으로 받기 하나로 기여도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애까지 나옵니다. 받기 하나만 해도 기여도가 커버돼요. 계속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피부는 옆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 평가지. 실제 제가 한 시간 하면은 평가지를 이런 식으로 내주거든요. 제가 했는 거는 그대로 끄면 이세고, 저거는 빨간 볼펜, 파란 볼펜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게임은 파란 볼펜, 두 번째 게임은 빨간 볼펜. 그래가지고, 이 애 같은 경우에는, 뭐죠? 빨간 팔에 파란 이 3회 있어요. 나중에 얘는 있잖아요. 정상적인 저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무진장 많이 도전했는 거다. 받기를. 얘가요. 그래가지고 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중에 5번밖에 성공 못 했기라. 본인은 참 많이 안타깝지만은, 근데 노력했는데 다 보인다 하죠. 네. 자, 부적절하다 한 번이고요. 그럼 이 밑에 보면은, 여기는 원래는 막 헤매는 애들이나요. 계층 자체가. 그런데 이 애들 중에서 요 총점을 따지고 보면은 포인트가 12포인트, 6포인트, 14, 8 엄청나잖아요. 기업에서는 2명이 만점을 가져가고 나머지 2명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합하거든요. 시합 들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작전 짜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찰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사각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곱하기 돼 있는데 저거는 잘라가지고 자기 번호를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시간이 아깝거든요. 애들 성찰하는데 그냥 한 명씩 너가 성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마다 꼴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성찰 방법 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피드백을 자료로 활용하고 생기부에도 요 내용을 제가 참고해가 써줍니다.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합니다. 엎드리가 동시에 써요. 8방향에서 동시에 엎드리가 동시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 모둠 안에서 저희끼리 딱 이제 소통하도록 요렇게 했어요. 그러기에 요런 식으로 나와요. 한 방에 쓰거든요. 그러면 요거 쓰는데 한 3, 4분 안 걸려요. 그 안에 이게 다 돼버립니다. 3, 4분 안에. 네. 그래가지고 요걸 정리를 제가 잠깐 해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요거 하나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왜야 하나 방향 잘못 잡아가 우리 편 코트가 바깥쪽으로 공이 나가게 해가지고 공격도 넘어갔다. 예. 다음부터 이래 안 던지고 저 보면 나는 이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오버라인 했는데 선 잘 보고 공격해야 되고 둘이가 던지는 공은 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피하라고 했는데 안 셀 것 같아서 받다가 아웃됐다. 다음은 둘이 공 받으면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진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다음 시합 경기 때는 이런 걸 반영을 또 하고 이제 하니까 요번 때는 안 돼도 다음엔 되고 하다가 점점 좋아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요거를 총 과정 평가를 내보면은 1차 평가 점수도 가고 2차 평가는 단계만 줬고 등급만 줬고 그걸 환산하면은 점수가 있어요. 옆에 환산점. 그 다음에 성장 평가
기여도 받기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성장하고 2차를 하는 순간에 성장이 바로 나버려요. 바로 2번 안 해도 되거든요. 3분 만에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여도 받기 요리하니까 점수가 있어요. 40점 만점 중에 40점 만점입니다. 중에 100점 환산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0.4를 곱하면 얘들이 받는 점수가 되겠죠. 40점에 0.4를 곱하면 이렇게 받은 점수. 네. 그렇게 해서 맥락 중심으로 수업을 했는 결과입니다. 빨리 급하게 설명을 해서 시간은 제대로 됐습니다. 5분 남았습니까? 정확해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수학님 저렇게 수업하시면 마지막에 평가할 때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시고 그거를 평가를 정리하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예. 저거는 자료는 아까 쓰는 성찰지 자료 있잖아요. 성찰지 자료는 한 모든 성찰지 2번밖에 안 써요. 연습 단계에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평가 들어갔을 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한 번 쓰고 합니다. 한 모둠에 3장 나와요. 한 모둠에 3장. 그러면은 자기 모둠에 2번 하니까 6장 나오겠죠. 성찰지는. 그럼 반으로 따지면은 한 반이 세 모둠이거든. 그럼 3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찰지는 그렇다고 3장인데 우리 7반 같으면은 21 곱하기 3 그러니까 80 이상 63 성찰지는 한 모둠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기록지 있잖아요. 저 기록지는 연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한 번 할 때 기록지 한 장을 줘요. 한 팀에 한 장. 그걸 계속 쓰거든요. 쓰고 그 다음에 또 시합 때도 한 팀에 한 장이에요. 한 팀에 항상 한 장. 그 한 장 갖고 첫 게임에는 빨간 볼펜, 파란 볼펜, 한 팀에 한 장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니까. 그래서 거기 누가 된 거는 총 3팀이다. 한 반에 3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곱하기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예. 그만큼 제가 비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경기 결과도 제가 반영을 안 했다까지 사실은 부분적으로 했는 게 뭐냐면 경기 결과를 1위 팀 있잖아요. 1위 팀, 2위 팀의 각각 기여도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에게는 아까 진단평가에서 만점 못 받았거든, 걔들이. 그 진단평가에서 만약에 7단계 받았으면은 그걸 8단계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예, 결과는. 그래서 결과는 비중은 안 큰데 그래도 저희끼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좀 즐기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